사이다 무비튼. 우리 시누이는 나와 같은 해에 애를 낳았다. 우리 시댁은 같은 해에 첫손녀를 둘이나 보게 된 것이다. 집도 서로 가까웠다. 신우가 애를 낳은 후 말로만 듣던 시월드가 펼쳐지기 시작했다. 애를 낳기 전까지만 해도 시댁이랑은 그럭저럭 사이가 괜찮았는데 신우가 애를 낳고부터는 아예 대놓고 나를 하녀처럼 부려먹기 시작했다. 물론 나도 어머니, 저도 애 낳은 지 얼마 안 돼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말도 해봤다. 하지만 소용은 없었다. 단호하게 안 된다고 거절하면 너는 어쩜 그리 애가 무정하냐? 며 구박했다. 시어머니는 손녀 얼굴이 보고 싶다고 오시고는 신우가 필요한 물건들을 기저귀며 뭐며 별의 별걸 다 가지고 가곤 했는데 하루는 내가 딸을 위해 만들어둔 이유식을 보시더니 어머 얘! 이거 너희 신우 갖다 주면 좋아하겠다. 이 정도면 며칠 동안 이유식 걱정은 없겠구나. 그러더니 이유식도 모두 다 가져가셨다. 이게 끝이 아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첫손녀라며 사주셨던 아기 옷에 내 산후복, 아기 이불까지 싹 다 가져가셨다. 이건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선 넘는 행동이지 않냐며 남편에게 모두 말했더니 남편도 화가 났나 보다. 시어머니한테 가서 남편과 함께 따졌더니 어머 그랬니? 미안하구나. 그래도 네가 이해해야지 어쩌겠니? 내가 오죽 너희 신우 걱정이 되면 이러겠어. 넌 뭐든 알아서 잘하잖아 라며 하하호호 웃어넘길 뿐 나에게 사과는커녕 조금의 미안한 감정조차도 없으셨다. 결국에는 신우부부가 둘이 데이트 좀 하게 애 좀 봐달라며 우리 집에 찾아오기도 했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면 시어머니는 그걸 또 어떻게 하셨는지 어쩜 너는 애가 너희 신우 좀 쉬게 해줄 수도 있지. 너 때문에 너희 신우부부가 이혼이라도 하면 네가 책임질 거니? 라며 극대노. 심지어 신우가 집에 돌아오기 전까지 신우네 집안일에 내일 먹을 아침까지 준비해두라 하시며 아참 저녁은 안 차려도 된다는구나 라고 하시는데 나는 그저 어이가 없었다. 남편도 그런 일까지 할 필요 없다고 해서 그 일은 결국 안 했지만 그래도 아이에겐 죄가 없지 않은가. 애가 예쁘기도 하고 그래서 몇 번씩 애를 맡아 돌봐줬다. 근데 거기에 맛이 들렸는지 점점 신우가 애를 맡기러 오는 날이 늘어났다. 나도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 때쯤 문득 든 생각이 있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나는 10년이 넘게 신우 딸 하영이를 거의 도맡아 키웠다. 다행히도 머리도 좋고 착해서 가끔은 우리 딸과 티격태격하며 싸우기도 했지만 서로 자매처럼 사이좋게 잘 지냈다. 기저귀 차던 시절부터 시작해 유치원 입학 준비에 유치원 준비물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도 체육복이 찢어져서 오면 손수 다 꿰매주고 도시락에 학원 배웅 등 사소한 것 하나까지 다 챙겨줬다. 내가 이렇게까지 잘 챙겨주니까 우리 신우는 아주 좋아했다. 그리고 이때다 싶었는지 이젠 나에게 아예 모든 걸 다 맡기는 지경에 이르렀다. 우리 딸 옷을 살 땐 꼭 하영이의 옷도 같이 사주고 매일 머리도 예쁘게 따주었다. 처음으로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생겼을 땐 진지하게 고민 상담을 해주기도 했다. 가슴이 커지고 초경과 같은 2차 성징이 나타날 때도 처음이라 당황해하는 신우딸 하영이에게 여자만의 일들을 알려주며 세심히 챙겨줬다. 당연히 하영이는 나를 엄마처럼 잘 따랐다. 남편도 자기 조카이기도 하고 신우는 자기 노느라 바빴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이 예뻐하고 잘못할 땐 혼돈했다. 가족 여행을 갈 때도 우리는 하영이를 꼭 데려갔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꼭 하영이와 같이 찍었는데 하영이가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 되었다. 하영이를 돌보는 동안 식비 등 육아에 필요한 돈은 모두 내가 냈고 신우는 돈 들일 필요 없이 내 덕에 딸이 잘 크고 있다며 기뻐했다. 그리고 남는 시간은 친구와 놀러 다니며 신나게 보냈다. 그 결과 하영이는 나를 엄마처럼 그리고 신우는 마치 남처럼 대하기 시작했다. 하영이는 성적도 좋았고 얼굴도 아주 예뻐서 신우 부부는 자랑하듯 하영이를 여기저기 끌고 다녔지만 하영이와 엄마 아빠와의 거리는 멀어지기만 할 뿐이었다. 신우는 마치 보란듯이 내 앞에서 하영아, 네 엄마는 바로 나야 라며 혼도 내봤지만 소용은 없었다. 그때 엄마 말씀은 잘 들어야지 라며 내가 한마디 거들면 엄마에게 혼나는 아이처럼 긴장하기 시작했다. 신우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지만 이미 하영이에게 엄마는 남이나 다름없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신우는 하영이의 엄마면서 하영이에 대해서는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 하영이가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 언제 이가 자랐는지, 생리는 언제 시작했는지조차 말이다. 하지만 나는 모두 다 알고 있지. 똑똑하고 예쁘게 자란 딸이 자꾸 친엄마를 남처럼 대하니 신우와 시어머니는 미칠 노릇이었을 것이다. 한 번은 언제나처럼 하영이와 집에서 놀고 있는데
신우 부부와 시어머니가 갑자기 쳐들어와서는 나에게 네가 내 딸이 세뇌시켜서 뺏어간 거지? 빨리 내 딸 내놔! 라며 이상한 헛소리를 늘어놓았다. 그러자 하영이가 솔직히 날 키워준 사람은 숙모잖아. 엄마는 나한테 밥 한 번 차려준 적도 없으면서 라며 선을 그었고 신우 남편은 벙쪄서는 아무 말도 못했다. 알고 보니 신우 남편은 과도한 직장 업무로 인해 집안 사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던 것이었다. 그 덕에 신우는 남편 눈치 보지 않고 여기저기 놀러 다닐 수 있었고 남편에게는 자신이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것처럼 말하며 내가 하영이를 대신 봐주고 있다는 사실은 비밀로 했던 것이다. 아무리 그래도 10년이나 넘게 남편을 감쪽같이 속이다니. 유치원 가방도 초등학교 가방과 교복도 전부 내가 사준 것이라는 걸 알고는 신우 남편은 학을 떼고 말았다. 신우 남편은 신우에게 그게 정말이냐며 따져묻기 시작했고 신우는 내가 본인 상의도 없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며 반박했지만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이유가 통할 리 없었다. 하영이가 기대했던 것보다 더욱 영특한 아이로 자란 게 못내 아쉬웠던 건지 어떻게든 하영이를 다시 데려오고자 시어머니까지 합세해 가진 노력을 다했지만 그럼에도 하영이와 신우의 관계는 가까워지지 않았다. 참고로 시어머니는 우리 딸도 하영이와 똑같이 예뻐해 주셨다. 사실 신우도 하영이를 엄청 예뻐하긴 했다. 직접 아이를 키우지는 않았지만 우리 딸 예쁘네 라며 입으로만 예뻐할 뿐 딱 거기까지였다. 하영이를 친구들에게 자랑하러 다닐 때는 더 호들갑을 떨며 아이를 예뻐했지만 그런 행동이 더욱 하영이의 마음을 멀어지게 했던 것 같다. 하영이가 얼굴이 예쁘건 똑똑하건 그런 건 우리 가족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충분히 예뻤으니까. 그래서 신우와는 엄마와 딸 간에 할 수 있는 말다툼은커녕 사소한 대화조차 거의 없었지만 나는 하영이가 잘못하면 엄마로서 크게 혼돈했다. 엄마와 딸 간에 할 수 있는 말다툼도 있었지만 그만큼 나와 하영이의 관계는 더욱 끈끈해져갔다. 아이도 결국 낳은 정보다 키운 정에 더욱 마음을 연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신우와 시어머니에게 지금부터라도 아이에게 신경 좀 써주라고 말도 해봤지만 사춘기에 접어든 아이를 챙겨주긴 힘들었는지 어른이 되면 엄마를 이해할 거라는 변명만 늘어놓았다. 아이를 키우지도 않아놓고 어른이 되면 다 이해하게 될 거라니 진심으로 그렇게 날로 먹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에 짜증도 났지만 사실 하영이는 그럴 마음이 조금도 없어 보여서 그러든 말든 신경도 안 썼다. 그리고 그 후 하영이는 기숙사가 있는 고등학교에 입학했고 졸업과 동시에 자취를 시작했다. 어른이 되면 다 이해할 거야 라고 말했었던 신우와 시어머니의 바람은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영이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왔다. 하영이는 취직도 하고 매일 바쁘게 지내고 있다며 내게 소식을 전해주었다. 그렇게 서로 수다를 떨고 있는데 하영이가 갑자기 진지한 목소리로 중요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해도 돼? 라고 말해서 무슨 얘긴가 했더니 지금 사귀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으니 그 사람을 함께 만나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놀람과 동시에 친엄마도 아닌 내가 그 사람을 만나도 되는 거냐고 물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내 친엄마는 숙모뿐이야. 라고 말하는 하영이의 진심에 나는 전화기를 붙들고 눈물을 흘리고 말았다. 그 후 하영이는 나와 남편에게 결혼할 남자친구를 소개해 주었다. 남자친구 앞에서 하영이는 우리 엄마 아빠예요 라며 우리를 소개해 조금은 당황스러웠지만 그 남자친구도 대강 우리의 사정을 알고 있는 듯 했다. 그리고 그 둘은 무사히 결혼에 꼴이냈지만 그 결혼식장에 신우와 시어머니는 없었다. 성공적으로 결혼식을 올린 후 나중에야 이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와 신우는 또다시 우리 집에 쳐들어왔다. 왜 내 딸 결혼식에 우리를 안 부른 거야? 우리는 하영이의 친엄마고 할머니라고! 라고 말하는 신우에게 나는 지금까지 마음속에 쌓아뒀던 분노를 터뜨리고 말았다. 친엄마? 네가 그러고도 친엄마야? 나한테 애 맡겨두고 놀러만 다닌 주제에 네가 무슨 자격으로 친엄마야? 그 애를 키운 건 바로 나야. 그리고 어머님, 하영이 어릴 때부터 신우만 감싸고 놀고 저한테는 막대하셨죠? 하영이가 그걸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내 말에 두 사람은 뭐라 변명도 못하고 애먼 입술만 잘근잘근 깨물고 있을 뿐이었다. 당신들은 하영이를 그저 자랑거리나 귀여운 인형쯤으로 생각하나 본데 착각하지 마세요. 하영이는 부모의 보살핌과 사랑을 받으며 자라야 할 한 명의 아이일 뿐이었고 그걸 해준 건 나와 내 남편이라고요. 내 엄청난 기세에 눌린 두 사람은 이번에야말로 아무 말도 못하고 돌아갔다. 신우는 이 일을 계기로 남편에게도 이혼당하고 혼자 외롭게 살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신우가 해온 일들을 생각하면 자업자득 아니겠는가.
어릴 때부터 딸처럼 키워온 하영이는 이제 진짜 내 딸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하영이의 엄마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